오늘은 부산의 삼선 의원이죠. 김도읍 의원 모셨습니다. 이번에 삼선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뭐 그래도 당선이 되셨다는 건 다시 신임을 받으셨다는 건데 네. 선거 어려웠죠. 선거라는 다 어렵죠. 이번은 또 특히 더 어려웠고요. 준비 기간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선거에 뛰어드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선거 결과가 참패라는 겁니다. 어쨌든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모두 동의를 하는데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고요. 그렇죠. 당 전체적인 개혁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당의 운영이었느냐. 조금씩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가 부응을 했느냐.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께 전달을 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왔느냐. 메신저의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쉽게 또 그 과학 분야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해가고 변화하는 이러한 세상의 변화와 발맞추어서 우리들의 이 가치와 이념도 조금씩 변화를 시키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 나가는 방향이 맞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갖추어야 할 가치나 이념에 있어서는 또 건강은 또 유지를 하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법사위 계속 간사를 맡아 오셨고요. 네. 또 당선되셔서 이제 또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또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끄는 게 공수처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예,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공수처는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부패는 일벌백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자칫 권력을 쥔 사람이 또는 집단이 악용을 하려 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예컨대 저는 대표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이런 쪽은 공수처의 대상에서 빼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 검찰, 법원, 판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구성의 대부분이 권력자가 이 사건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용을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자칫 권력의 유지 또는 권력을 쟁취하는데 악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이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걸 제가 걱정을 하냐면 결국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법치가 바로 서야만 나라 질서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런데 법치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 경찰, 검찰, 법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공수처 법안 그 자체를 다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개정해야죠. 개정해야 한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동의를 해주실 것은 지금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런 이제 그 법집행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미운 것보다는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 집단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아주 고도의 청렴도 요구 뭐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환영을 한 거지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걱정을 국민들께서 하게 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아마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법사위에 계시면서 소위 조국 사태, 네. 방금 이야기하는 공수처 법안, 네. 선거 법안 네. 가장 앞장서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갑자기 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다들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네. 불출마해야 될 분들 많은데 네. 왜 저러나 뭐 정치에 환멸을 느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결론적으로는 좀 복합적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다음 이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타결이 되는 게 아니고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식으로 날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부분 다시 이걸 법치를 발에 세우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윤택한 경제 뭐 이런 걸 하려면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서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수 있게끔 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꼈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 쇄신이 인적 쇄신이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단 좀 자리를 비워줘야만 새로운 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너도나도 없이 이렇게 참여를 할 건데 그런 룸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죠. 그래서 저라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의 인적 쇄신을 위한 쇼크를 주고 그래서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함으로써 온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소위 미랄이 되어보자 라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요. 영남당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는 말을 저는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다. 네. 무작정 어떤 보수 를 지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과실이 있고 분명히 또 통합당이 문제가 있지만 통합당에 기회를 한번 줘보자라고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충청 이북 수도권에서 참패를 한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그만큼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볼 때 저는 이 정부의 이 잘못된 경제 정책, 경제 실정 이것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조국 사태라 이런 부분.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예. 법치의 문제였군요. 예, 법치의 문제,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부산 경남의 이 주력 업종이 조선기자재, 조선업,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원전. 이것이 부산 경남의 중심 경제축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산 경남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갈 길을 잃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우리 이 부산 경남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건 이제 3선이 되셨단 말입니다. 네. 다선 의원들,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집중 이번에 물갈이가 됐습니다. 네. 이제 통합당도 바꾸고 또 새로운 리더십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기회도 준 것 같은데 네. 계획을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얼마나 더 충실하고 내실 있게 하느냐라는 것과 이제 3선의 다선 의원으로서는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마 같이 중첩되어서 아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자리는 저는 신조가 뭐 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옷에 제 몸에 제 능력에 맞느냐가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또 재선까지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 또 뭐 초재선 의원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가면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가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자리든 주어지면 뭐 또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당선 또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선거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